파트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행 가방이라는 이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공항 탑승구로 향하는 무빙워크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당신. 한 손에는 여권을, 다른 한 손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캐리어를 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곧 당신을 태우고 날아오를 비행기가 황금빛 노을을 받아 반짝이고 있네요. 완벽한 시작이죠? 하지만 잠깐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만약 지금 당신의 거실 한 구석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그 거대한 괴물 같은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간 당신은 여행지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 마음 편히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정말로 여러분의 어깨와 허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실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여러분과 연결되는 그 느낌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은은한 백색 소음을 만든 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제가 김 사무장으로서 수천 번의 비행을 하며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난기류에 흔들리는 기내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비극은 항상 땅 위, 그것도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인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벌어지죠. 지난달, 저는 공항 로비에서 70대 초반의 한 신사분을 보았습니다. 중절모를 멋지게 쓰시고 설레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분 앞에는 마치 집안의 장롱을 통째로 뜯어온 듯한 거대한 28인치 확장형 캐리어 2개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돕겠다고 했지만 가장의 권위 때문이었을까요? 신사분은 내 짐은 내가 든다며 그 무거운 가방을 번쩍 들어 벨트 위에 올리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즐거워야 할 가족 여행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급성 요추 염좌, 쉽게 말해 허리가 삐끗한 거죠. 결국 그분은 비행기 좌석 대신 공항 의무실 침대에 누워야 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짐을 다시 싸야 했습니다. 그분의 가방 무게는 무려 29kg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금괴라도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절반은 혹시나 해서 챙긴 옷가지와 입맛에 안 맞을까봐 챙긴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여행은 채우러 가는 것이지 채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여행 준비란 마치 피난길에 오르는 것처럼 비장합니다. 가서 없으면 어떡하니? 비싸면 어떡하니? 라는 불안감이 가방의 부피를 키우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로 전해집니다. 60대 이상 여행객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겪는 사고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식중독도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바로 낙상과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8알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한 채 끌고 다니는 무거운 짐 가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짐 싸기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오킬휴것을 줄이면 여러분의 여행 수명이 5년은 늘어납니다. 우리는 더운 나라로 떠날 겁니다. 땀이 흐르고 습도가 높고 햇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짐 덩어리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사무장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캐리어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파트 2 공항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 짐을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시간 속에서 갑자기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한국인이라면 DNA 깊숙한 곳에서부터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큼하고도 쿰쿰하며 동시에 침샘을 자극하는 그 냄새. 네, 바로 김치 냄새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러분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듯한 처참한 몰골의 캐리어 하나를 말이죠. 지퍼 틈새로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예쁜 파스텔톤 캐리어에도 그 붉은 재앙이 튀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저게 뭐야, 피 아니야 하며 수군거리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것은 피보다 더 지우기 힘들다는 묵은지 국물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비행기 화물칸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화물 테러 중 하나가 바로 김치 폭발 사고입니다. 어머님들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새끼들 외국 나가면 입맛 없어서 어쩌니 개운한 김치라도 좀 싸가야지. 그 사랑과 정성,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고 신문지로 싸고 다시 지퍼백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 테이프로 칭칭 감아 미라처럼 만들어 오십니다. 이 정도면 절대 안 새겠지? 라며 안심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상대는 해발 3만 피트 상공의 기압 차이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집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기압이 낮아지면 밀폐된 용기 안의 기체는 팽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치는 살아있는 발효식품입니다. 가뜩이나 발효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상태에서 기압까지 낮아지니 그 비닐봉지는 시한폭탄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펑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명품 가방은 물론이고 아끼던 실크 스카프와 흰 셔츠 그리고 옆 가방에 있던 낯선 사람의 짐까지 모두 김치 국물 에디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 번 밴 김치 냄새는 드라이클리닝을 10번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행 내내 걸어 다니는 김치독이 되고 싶지 않다면 제발 그 무거운 김치통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세요. 그럼 베트남 가서 느끼한 쌀국수만 먹다 죽으란 말이냐? 라고 항변하시는 아버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는 곳은 베트남 다낭, 나트랑, 호치민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의 웬만한 동네 마트보다 더 큰 롯데마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다낭 롯데마트에 가면 한국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종가집 김치와 비비고 김치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무겁게 2코짜리 김치를 짊어지고 가서 수화물 초과 요금을 내느니 현지에서 시원하게 냉장 보관된 신선한 김치를 사 드시는 게 경제적으로나 정신 건강으로나 100번 낫습니다. 이것은 현지 조달의 경제학이라는 여행 고수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문율입니다.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튜브형 고추장, 깨씹 통조림, 멸치볶음, 심지어 햇반까지 바리바리 싸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고수의 향기에 질겁할 수도 있고 느글거리는 기름기에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챙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치약처럼 짜 먹을 수 있는 튜브형 볶음 고추장, 그리고 물만 부으면 되는 누룽지 조금,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튜브형 고추장은 부피도 작고 터질 위험도 적어서 베트남 샌드위치인 반미에 뿌려 먹으면 기가 막힌 퓨전 요리가 됩니다. 누룽지는 아침에 속 풀 때 그만이죠. 제발 부탁드리건대 유리병에 든 반찬은 절대 금물입니다. 깨지는 순간 그 유리 조각과 음식물이 뒤섞여 짐 가방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강한 젓갈류나 장아찌류도 피해주세요. 베트남 공항 세관 탐지견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바로 한국의 젓갈 냄새라고 합니다. 마약 탐지견인 비글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서 짐 가방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민망한 상황, 겪고 싶지 않으시죠? 세관원에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며 이건 코리안 피쉬 소스 라고 땀 뻘뻘 흘리며 해명하는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음식 무게만 5kg를 줄여도 여러분의 여행은 훨씬 우아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식의 천국입니다. 쌀국수, 분짜, 반서 같은 현지 음식도 한국인 입맛에 아주 잘 맞습니다. 나는 죽어도 한식파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베트남 주요 관광지에는 여기가 경기도 다낭시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 식당이 즐비합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심지어 치킨 배달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 제발 집 냉장고를 통째로 옮겨오려는 무모한 도전은 멈춰주세요. 여러분의 척추와 캐리어, 그리고 같은 비행기에 탄 승객들의 코를 위해서 말입니다. 식량 창고를 비운 그 자리에 차라리 가벼운 바람막이 점퍼 하나를 더 챙기세요. 여행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냉장고 문은 닫고 옷장 문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파트 7자. 이제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걸터 앉아 봅시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 위를 나는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 낭만적인 고도 3만 피트 상공은 우리 몸, 특히 눈에게는 사막보다 더 가혹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내 습도는 10% 미만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평균 습도가 20% 정도니 우리는 바싹 마른 건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죠. 젊었을 때야 돌도 씹어먹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건강했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수분 보유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눈물샘이 마르기 시작하죠. 안구건조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고문 기술로 돌변합니다. 4시간, 5시간의 비행 끝에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이물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충혈된 눈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그 아름다운 미케비치의 에메랄드빛 바다도 그저 희뿌연 곰탕 국물처럼 보일 뿐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면 몸 전체가 천근망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컨디션 난조를 겪고 싶지 않다면 세 번째 필수품 일회용 인공 눈물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회용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큰 병에 든 인공 눈물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어 예민한 눈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낱개로 포장된 무방부제 인공 눈물 한 박스를 사서 기내 가방에 몇 개, 주머니에 몇 개, 파우치에 몇 개씩 흩뿌려 두세요. 비행기에서 영화 한 편 보고 톡 따서 넣고, 호텔 에어컨 바람에 눈이 시릴 때 또 톡 따서 넣고,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여러분의 시야를 4K 고화질로 유지해 줄 겁니다. 베트남의 햇살은 강렬하고 오토바이 매연과 먼지가 많아서 눈을 씻어내는 용도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생존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분의 안경입니다. 평소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안경은 패션 소품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입니다. 안경이 없는 순간 여러분은 낯선 타국에서 말 그대로 장님이 됩니다. 제가 겪었던 아찔한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죠. 재작년 다낭 여행을 가셨던 60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호이안의 그 아름다운 바구니 배 코코넛 배를 타시다가 흥에 겨워 강남 스타일 춤을 추셨는데 그만 쓰고 계시던 다초점 안경이 휙 날아가서 똥물 같은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린 겁니다.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찾죠. 그 순간부터 그 아버님의 여행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메뉴판 글씨도 안 보이고 화장실 표지판도 안 보이고 심지어 앞접시에 놓인 음식이 뭔지도 구별 못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고사하고 발밑의 계단조차 무서워 아들 팔을 붙잡고 덜덜 떨며 다니셔야 했죠. 한국이었다면 집 앞 안경점에 가서 30분이면 새로 맞췄겠지만 베트남에서 내 눈에 딱 맞는 도수에 그것도 난시까지 교정된 안경을 급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제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구형 안경 하나를 꼭 챙기세요. 도수가 조금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기스가 좀 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새로 맞추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쓰다가 태가 질려서 혹은 유행이 지나서 바꿔두었던 그 헌 안경을 닦아서 비상용으로 챙기세요. 돋보기, 노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거나 입국 신고서를 쓰거나 휴대폰 지도를 볼 때 돋보기가 없으면 까막눈이 됩니다. 다이소에 가면 2호 3,000원짜리 저렴한 돋보기가 많습니다. 잃어버려도 부담 없는 막 쓰는 돋보기 하나를 사서 가방 깊숙한 곳이나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보험처럼 넣어두세요. 여행 내내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3,000원짜리 돋보기는 300만 원짜리 명품 안경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베트남 햇빛 정말 무섭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 선글라스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런데 안경 쓰시는 분들은 선글라스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도수 넣은 선글라스를 비싸게 맞추자니 돈이 아깝고 챙겨 다니며 갈아 끼우기도 귀찮고요. 그럴 땐 안경 위에 덧쓰는 오버 선글라스나 안경에 끼우는 클립형 선글라스를 추천합니다. 무게도 가볍고 부피도 작아서 휴대하기 딱 좋습니다. 멋이 안 난다고요? 베트남의 강렬한 자외선에 각막 화상을 입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보다는 조금 투박해도 내 눈을 지키는 게 훨씬 멋진 선택입니다. 눈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인공 눈물과 여분 안경, 이 두 가지는 무게로 따지면 100그리도 안 되지만
여러분의 여행을 고화질로 지켜줄 든든한 보디가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외부를 지키는 것들은 다 챙겼네요. 이제 몸의 내부를 지킬 차례입니다. 어르신들의 여행 가방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또 다른 주범, 바로 약 봉투를 다이어트 시킬 시간입니다. 파트 8자, 이제 캐리어. 깊숙한 곳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봉지를 꺼내봅시다. 네, 바로 움직이는 약국이라 불리는 여러분의 약 가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매일 드셔야 하는 처방약부터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데일밴드, 파스, 마데카솔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여행 가서 아프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집에 있는 구급상자를 통째로 털어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약은 밥보다 중요합니다. 절대 빠뜨려선 안 되죠. 하지만 문제는 포장입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 봉투 그대로, 약국에서 산 종이, 박스째로, 플라스틱 통째로 다 들고 오시니 부피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캐리어 공간의 20%를 약이 차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배가 아픈데 그 수많은 약 상자 속에서 소화제를 찾느라 식은땀 흘리며 가방을 뒤집어 엎는 경우도 다반사죠. 이제부터 김 사무장이 약 가방 다이어트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핵심은 부피는 줄이고 찾기는 쉽게입니다. 첫째, 박스를 버리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 감기약, 지사제 같은 상비약들은 대부분 종이 박스 안에 플라스틱 블리스터, PTP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종이 박스 안에 든 건 80%가 공기입니다. 과감하게 박스를 뜯어서 버리세요. 그리고 내용물, 알약판만 꺼내세요. 설명서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거나 중요한 복용법, 식후 30분, 1일 3회 등만 네임펜으로 알약판 뒷면에 크게 써두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부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소분의 미학입니다. 매일 드시는 처방약의 경우 병원에서 받아온 2주치, 한 달치 약 봉투를 그대로 가져가면 부피도 크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요일별 약통이나 작은 지퍼백을 팝니다. 여행 날짜 수만큼, 4박 5일이면 5일치, 플러스 여유분 2일치. 딱 필요한 만큼만 지퍼백에 따로 담으세요. 그리고 겉면에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크게 써두세요. 이렇게 하면 식당에서 밥 먹고 주섬주섬 약 봉투를 꺼내 부스럭거릴 필요 없이 우아하게 지퍼백 하나만 꺼내면 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내용과 수화물용을 분리하세요. 많은 분이 귀찮다고 모든 약을 큰 캐리어에 몰아넣고 붙여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항공사가 여러분의 짐을 분실한다면, 혹은 짐이 하루 늦게 도착한다면, 당장 오늘 저녁에 먹어야 할 혈압약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처방약은 반드시 3-4일 치정도를 따로 챙겨서 여러분이 메고 타는 기내용 가방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머지 여부는 캐리어에 넣더라도 당장 며칠 버틸 약은 내 몸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진을 찍으세요. 처방 전 프리스크립션과 약 봉투 겉면, 약 이름과 성분이 적힌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찍어두세요. 혹시라도 약을 다 잃어버렸을 때 베트남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I need this, 이게 필요해요.
라며 사진을 보여주면 똑같거나 비슷한 성분의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란 알약 주세요. 라고 백날 설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의학 용어는 만국 공통어이므로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여행에서 꼭 챙겨야 할 필수 상비약 3총사를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지 마시고 딱 이것만 챙기세요. 지사제, 설사약, 물이 바뀌거나 기름진 음식 때문에 배탈이 자주 납니다. 특히 스맥타 같은 짜 먹는 지사제는 효과가 빠릅니다. 소염 진통제 앤 해열제, 갑자기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올 때, 혹은 치통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을 챙기세요.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앤 밴드, 모기가 많습니다. 긁어서 상처 나면 감염될 수 있으니 버물리 같은 약과 방수밴드는 필수입니다. 참, 파스도 많이 챙기시죠? 박스째 가져가면 구겨지고 냄새납니다. 파스도 낱개로 꺼내서 큰 지퍼백 하나에 몰아 넣으세요. 그러면 냄새도 안 새어나오고 부피도 납작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 거대했던 종합병원급 약 가방이 거짓말처럼 작은 화장품 파우치 하나 크기로 줄어듭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약 냄새가 진동하지도 않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죠. 무엇보다 약 어디 있지? 하며 당황할 일이 사라집니다. 시스템이 잡혀 있으니까요. 약을 챙기는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지만 스마트하게 챙기는 것은 여행의 품격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옷도 줄였고 전자제품도 줄였고 약 부피도 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짐을 버릴 차례입니다. 파트 9자. 이제 캐리어의 물리적인 부피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치통도 뺐고 등산복도 뺐고 무거운 드라이어도 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가방 구석구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꽉 채우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혹시나 병입니다. 혹시 비가 오면 어쩌지? 혹시 단추가 떨어지면 어쩌지? 혹시 심심하면 어쩌지? 이 끝없는 혹시나의 굴레가 여러분의 가방을 다시 잡동사니 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산입니다. 베트남은 비가 많이 온다던데 하며 골프 칠 때나 쓰는 튼튼하고 무거운 장우산을 챙기시려는 아버님들 멈추세요. 베트남의 비, 스콜은 한국의 장마와 다릅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다가 30분이면 거짓말처럼 그칩니다. 그런 비는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는 다 젖고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기 일쑤죠. 차라리 현지 편의점 서클K나 윈마트에서 파는 500원짜리 일회용 우비가 훨씬 유용합니다. 입고 벗기도 편하고 다 쓰고 버리고 오면 그만이니까요. 굳이 챙긴다면 아주 가벼운 3단 양산 겸용 우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책입니다. 평소에는 눈이 침침해서 신문도 잘 안 보시면서 여행만 가면 갑자기 문학소년, 소녀가 되십니다. 비행기에서 읽어야지, 해변에서 우아하게 독서해야지 하며 두꺼운 소설책이나 자서전을 두세 권씩 챙기십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책들은 베트남 공기를 마시고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확률이 99%입니다. 비행기에서는 피곤해서 자거나 영화를 보게 되고 해변에서는 풍경 보느라 혹은 손주들 챙기느라 책 펼칠 시간이 없습니다.
책은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정말 활자 중독이라 글자를 안 읽으면 가시가 돋는 분이 아니라면 책은 과감하게 책장에 두고 오세요. 정 심심하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기내 잡지를 보세요. 수건도 의외로 많이 챙기시는 품목입니다. 호텔 수건은 찝찝해서 해변에서 쓸 비치타월이 필요할까봐. 어머님, 우리가 가는 곳은 4성급, 5성급 호텔입니다. 그곳의 수건은 집 수건보다 더 두껍고 뽀송뽀송합니다. 매일 새 것으로 갈아줍니다. 해변에 나갈 때도 호텔 수영장에서 비치타월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굳이 집에서 쓰던 낡은 수건을 바리바리 싸 들고 가서 젖은 수건을 말리느라 방 안에 널어두고 쉰내를 풍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단추 떨어질까봐 챙기는 반지꼬리 호텔 프런트에 달라고 하면 줍니다. 혹시 손톱 깎을 일 있을까봐 챙기는 손톱 깎기 세트. 일주일 동안 손톱 얼마나 자란다고요? 혹시 과일 깎아 먹을까봐 챙기는 과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라 뺏깁니다.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등등. 이 모든 혹시나를 버려야 역시나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베트남은 무인도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이고 특히 다낭이나 나트랑은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만큼 한국 물건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정말로 무언가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됩니다. 현지 마트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혹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그 잡동사니들이 여러분의 체력을 갉아먹는 진짜 주범입니다. 여행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합니다. 내 방, 내 침대, 내 물건들과 잠시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의 불편함을 즐기는 것이 여행의 묘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집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안심이 된다면 굳이 비싼 돈 내고 고생하며 해외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고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과감해지세요. 가방을 싸다가 이거 가져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가져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 여권, 돈, 약, 핸드폰은 고민조차 되지 않거든요. 고민되는 물건은 과감하게 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여유를 채우세요. 가방이 꽉 차 있으면 여행지에서 예쁜 기념품을 봐도 가방에 자리가 없어서 못 사라며 아쉬워하게 됩니다. 빈 공간은 여행지에서 만날 새로운 설렘을 위한 지정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방 지퍼를 닫아보세요. 낑낑대며 올라타서 억지로 잠그는 게 아니라 스르륵 부드럽게 잠긴다면 성공입니다.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가벼운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행 준비의 90%를 마친 것입니다. 이 가벼운 가방이 여러분의 여행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마지막 장에서 그 행복한 결말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 심자, 드디어 대장정의 끝입니다. 여러분의 캐리어 옆에 수북하게 쌓인 탈락한 물건들을 보세요. 김치통, 등산화, 무거운 드라이어, 두꺼운 책, 오소구 멀티탭, 그 거대한 짐더미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움? 불안함?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해방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 쌓여있는 물건들의 무게 합이 적어도 5kg, 많게는 10kg은 될 겁니다. 그 무게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허리, 무릎, 어깨가 감당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채만한 가방을 끄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영차 소리를 내며 버스 짐칸에 가방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우아한 자세로 공항을 활보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저울에 가방을 올렸더니 15kg. 수화물 허용량인 이 시싱 10kg까지 무려 8키나 여유가 있습니다. 추가 요금 나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뒷사람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며 여유롭게 출국장을 빠져나갑니다. 다낭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치지만 여러분의 복장은 시원한 린넨 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통기성 좋은 운동화입니다. 등산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다른 여행객들과 달리 쾌적합니다. 호텔 로비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작은 식당에서도 여러분은 가벼운 가방 덕분에 거침이 없습니다. 계단? 문제 없습니다. 번쩍 들고 올라가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타날 겁니다. 몸이 힘들면 짜증이 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면 아무리 좋은 경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챙겨주는 자식들도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짐이 가벼우면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우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흘려도 허허 웃으며 닦아줄 수 있고, 길을 좀 헤매도 덕분에 구경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 여행입니다. 자식들이 비싼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즐겁게 아프지 않고 여행을 즐기다 오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가벼운 가방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승무원 시절 수많은 승객을 모시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수는 짐이 가볍고 하수는 짐이 무겁다. 여행의 고수들은 짐 스타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 익스피리언스과 추억, 메모리를 채워올 공간을 남겨둡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행의 고수가 되셨습니다. 이번 여행 부디 가볍게 떠나세요. 베트남의 맛있는 쌀국수 국물 맛, 호이안의 밤거리를 밝히는 영롱한 등불, 미케비치의 부드러운 모래 감촉,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 소중한 것들만 가득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김치 냄새 배긴 옷가지나 쓰지도 않은 다리미 대신 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5kg 다이어트 비법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가방을 다시 싸고 싶은 충동이 드셨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허리가 안녕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여행이 깃털처럼 가볍고 구름처럼 포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짝 예고해 드린 대로 여행지에서 갑자기 이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현지 약국 이용 꿀팁과 병원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알아두면 생명을 구하는 정보니까요. 꼭 다시 만나요. 자, 이제 정말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가방은 가볍게, 마음은 설레게. 행복한 여행 되세요. 지금까지 김 사무장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